요즘에 투자보다는 투기가 많이 늘었죠. 제가 예전에 투자랑 투기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익 볼 때 누군가의 손해를 유도하는 것을 투기라고 했고, 투자는 내가 이익 보는 게 누군가의 성장을 통해서 같이 이익 보는 것을 투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해외 주식 열풍 불고 있죠. 동학개미들이란 말이 붙는데, 이 동학개미들은 가치가 떨어진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많이 샀지만 문제는 어떤 것들도 있었어요? ETF나 ETN 이런 것들도 많이 샀었죠. 순간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유가에 한다든가 혹은 인버스에 돈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보면은 장기 투자 갔다가 한 방 노렸다, 장기 투자 갔다가 한 방 노렸다, 계속 변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자고 나면 2천만원 껑충, 청주 아파트 시장, 이거 방사능 가속기 얼마나 대단한 호재이기에 이렇게 올라요. 올해 이유 하등의 이유가 안 되죠. 방사능 가속기 하나로 자고 나면 2천만원씩 오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급매물 소진되니 신고가로 제시동 건다. 아니나 다를까 지럴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산 사람들이 옳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결국 동학개미들이 승리했다. 20% 먹었다. 산 사람들이 옳았다가 아니라 수익 낸 사람들은 옳았죠. 수익 냈다면 팔아서 현금하기 전까지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산 사람들이 올랐다. 결국은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규제 약발 다 했나? 집값도 10주 만에 또 반등했고, 이제 사자가 팔자 앞섰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사야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 하면서 오히려 질병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죠. 고삐 풀린 유동성,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유동성 때문에 재건축 억대 상승 줄이었다. 부동자금, 증시행. 증시행했으면 부동자금이 아니죠. 움직이지 못하는 금액이 부동자금인데 무슨 부동자금이 증시행이에요. 이렇게 부동자금이 늘어났다는 건 기업들이 현금 확보한 거고, 개인들 중에서도 2차 쇼크 올 거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제로금리 2022년까지 유지하니까 나스닥에서 환호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 증시 당분간 상승한다. 자, 얼마나 풍부해졌을까요? 자, 광의통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이렇게 늘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만큼 다시 는 거죠. 3.25%.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전에 엄청 많이 찍어도 안 되다가 결국엔 지금 더 많이 찍어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 상승을 보이고 있죠. 미국 어때요? 미쳤죠? 유럽 통틀어도 미쳤다. 우리나라가 통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동성이 엄청 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이렇게 갑자기 안 올라가다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유로, 달러, 엔 다 기축통화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서 유동성이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외국에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어때요 근데 실질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무제한 매입했다. 무제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매입하는 거는 뭐예요?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지금 13조 현금 풀림 RP도 나왔죠. 연장 여부 결정.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은 푸는데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일본 같은 경우 먹고 살기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돈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 해결하고 추후에 갚아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가 있다. 또 뭐예요? 재난지원금 3주 만에 64% 썼다고 그랬죠. 이거 소멸되죠? 언제? 3개월. 이거 유동성 푼 거예요? 이거 재난지원금 모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유동성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그 유동성은 기업 위주로 늘어났고 가계 M2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이 풀렸다고 하는데 위기 벗어날 때까지, 자, 모든 기사들이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위기 벗어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적 운용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얘기는 뭐예요?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자산가격 거품과 같은 금융 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위기가 진정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 무슨 소리예요? 질병 때문에 이거 한 거니까 질병 끝나면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거죠. 근데 대놓고 표현하기는 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요? 혹시 또 상황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약점 안 잡히게 하지만 의도는 뭐예요? 질병 끝나면 금리 인상할 거다. 원래 그 전에 어땠어요? 금리 1.25%에서 1.75%까지 올렸죠. 그리고 그때 뭐가 터졌어요? 미중 무역전쟁. 그래서 다시 1.25%로 낮췄죠. 그 다음에 뭐 터졌어요? 질병. 그래서 그 뒤에
0.5%까지 낮춘 거다. 여기까지 다시 올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이자를 월 2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0만원 딱 맞춰서 사게 됐다. 이때의 이자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파산, 경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경제 회복됐다고 막 다시 뭐 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지원금 다 썼더니 손이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돌아간 거지 회복된 거 없죠. 수출 전년 대비 23.6% 감소. 이어서 충격 계속되고 있다. M&A 하고 있어요? 내놔도 인수하려는 곳 없다. 저번에 그 이스타항공 인수하려다가 안 하잖아요. 지금 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인수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까진 그렇다 칩시다. 주식 같은 경우 이상 기류 감지되면 빨리 팔고 환금하고 빠지면 되니까. 부동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하겠어요? 대처가 늦으니까. 얼마 전에 김영익 교수님이 최근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미국이에요. 민간 기업이익이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주가도 같이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괴리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 생산 역시도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S&P는 올라가고 있다. 지금 고용, 소비, 판매, 산업 생산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름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셨더니 이때가 언제예요? 닷컴 버블 때죠. 지금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은 거품이 껴있다. 왜냐? 닷컴 버블 때는 세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인 거고 지금은 안 좋아서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 튀어버린 거니까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도 일평균 수출량에 영향을 받는데 일평균 수출량 지금 엄청나게 줄었다. 아까 5월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고 그랬죠. 주가 23% 빠졌어요. 동학 개미들의 승리 이러고 있죠. 지금 그리고 회복되는 것처럼 했는데 재난지원금 다 써서 지금 소비는 안 돌고 있고 팬데믹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감염자들 늘고 있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외국은 멀쩡해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성장 속 아파트값 오른다. 부동산 경제 분리 시작됐다. 아무리 봐도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를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 오르는 지표가 나타냈네? 분리됐다고 해야지. 경제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부동산은? 자기들이 인정한 건가요? 부동산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경제랑은 다르게 사기꾼들과 투기꾼들이 모인 데다 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분리가 돼요? 부동산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안 좋지만 부동산은 올랐다? 여태까지 그런 적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프레임 만들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제 분리 시작됐다. 그러면서 저성장 저물가 기조 속에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하는 인간들 중에서 경제까지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인간들도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죠. 급매물이 잇따라 거래되는 서울집값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도 안 돼요. 급매물이니까 거래된 거죠.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넘치는 유동성. 아까 넘치는 유동성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이 흘러 들어온다. 안 흘러 들어온대. 부동자금으로 멈춰 있잖아요.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부동자금은 대부분 기업이 쌓아놓고 있다. 가게가 아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오르는 이유를 만들어낼 때마다 여태까지 본인들이 했던 논리들을 다 깨고 있어요. 볼까요? 예전에 집값 계속 오른다 하다가 파리 대책 맞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주택자들 망했다. 하지만 똘똘한 채가 인기 끌 것이다. 그 전에 적은 갭으로 다주택 투기해라. 여기서 갑자기 똘똘한 채로 지들이 한 말 바꿨죠. 그 다음에 9.13 이후에 떨어진 다음에 분상제로 오른다. 과거 데이터 보면 분상제로 떨어졌었죠? 분상제로 공급 부족 온다. 근데 공급한다고 그랬을 때는 공급하니까 오른대요. 분상제로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정비창 하니까 바로 지들 논리를 지들이 깨버렸죠.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 지들 논리들 지들이 깨고 있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장 논리에 따라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소용이 없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오르는 거다. 근데 시장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부동산 경제 분리 시작됐다. 지들이 하는 말을 지들이 계속 반박하면서 이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게 나오고 있죠. 계속.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올인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이 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늘 얘기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더 내릴 금리도 없어요. 자, 최대한 내린 거예요. 항상 괴리율이 심한 거품은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럴 때 알아서 여기다 조금 더 수익 내는 주식이 있었다, 금이 있었다, 달러가 있었다. 거기서 수익 낼 수 있고 그럴 정도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면 뭐를 해야 된다? 현금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물이 다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떨어진 게 아니죠. 지킨 거죠. 하지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5억을 더 번 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괴리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그거 물가가 무한정 오른다는 이론에 한해서만 그런 거죠. 거기다 부동산의 경우는 늘 이야기하지만 주식처럼 이렇게 계속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다. 금처럼 한정적이지도 않다. 금처럼 막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는 거 아니다. 주식처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당금 주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막 모르는데도 여기저기 하면은 저평가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막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알고 확실한 것만 하고 아닐 경우는 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 그러긴 하겠죠. 알아서 선택하세요. 본인이 말한 그런 걸 해놓고서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돈 버는 법 가르쳐 준다고요?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면 자기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런데요 라고 하고 있냐? 치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